실현을까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온다는 걸 나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레임덕이 생기면서 예. 대선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1년 전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국이 계속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혼란한 민생, 국회에서는 계속 다른 법안은 통과가 안 되니까 네. 공약한 건 하나도 못하니까 네.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심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능한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고 네. 물러나려고 하고 예. 그거라도 개헌 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으려고 네. 이런 형국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구판처럼 얽혀 있어요. 이 구판이 벌어진 거라고 봐요. 네. 이번에 당선자가 50.5%, 51% 당선이 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내가 대통령 된다 51%로 그 방송에 나가서 했습니다. 텔레비 생방송에 나가서 했죠. 51%로 붙는데 박근혜 대통령 4년 만에 나간다. 촛불시위 탄핵, 국회에서 개헌, 그리고 청와대는 구판이 벌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6가지가 한 개지도 안 틀려고 다 맞은 거죠. 본 것처럼 그렇게 됐잖아요. 그걸 예상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개론 비용 걱정 없이 올바른 국민으로서 국가의 일원이 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개론하는 남녀에게 5천만 원씩 1억 원을 지급하여 개론 부담으로 인한 서민 부채의 원인을 제거하며 출산율 증가 방안으로 출산시마다 출산수당을 3천만 원씩을 지급하여 망국적인 인구 감소를 막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도 25년 전에 예언한 것이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원 이런 것이 말입니다. 미래 출산 사이클이 무너진다는 걸 내가 알고 한 거예요. 58년 개띠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그러면 20년마다 베이비붐이 있지 않으면 인구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58년에 베이비붐이 있으면 78년에 베이비붐이 있어야 되겠죠? 98년에 있어야 되겠죠? 2018년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58년에만 베이비붐 세대가 있어가지고 58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요, 7, 8년, 20년 후에 98년, 2018년 있나요? 이 베이비붐이 없으니까 노인만 급증하는 거예요. 이래는요, 젊은 사람 구경하러 다녀야 돼요. 찾기 어려워요. 초등학교 없어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금년부터는 대학 정원이 모자라요. 젊은이들 부족하니까. 그 다음 몇 년 있으면 대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중학생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걸 25년 전에 내가 공약했잖아요. 미래 이 베이비붐 사이클을 20년마다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결혼하는데 1억, 애 낳으면 3천만 원. 이거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랬더니 내보고 미쳤다고. 전 국민이 나를 그냥 미친 사람으로 오해했죠. 근데 요즘에 그게 딱 맞잖아요.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 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조금씩 늘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됩니다. 국회의원 수 우리나라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제가 보기에 한 200명만 있을 때 지금보다 100명을 줄여요. 그러한 예측들이 어느 순간 퍼뜩 떠오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차곡차곡 이게 적어져 나가는 거? 미래를 지금도 내가 4차 산업 이야기하면서 네. 교육을 버리고 네. 학습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 나는 어떤 미래의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정권의 시세를 모르고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정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표를 던져줘요. 그럼 우리 국민의 주권을 다 날려버려요. 그래 국민의 자산을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런데 미래 정권 시세를 훤히 아는 허경영이가 거기에 투자를 해봐요. 허경영한테 표를 던져보세요. 대한민국 그냥 부자 나라를 만들고 세계를 통일하고 한국 사람이 그러면 전 세계인이 존경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미래를 저 앞에 암초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인구 절벽이 분명히 올 건데 지금 그 이야기 하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야 정책을 결혼하면 1억 주고 애 낳으면 3천만 원을 줬으면 지금 초등학교가 안 없어집니다. 허 총재님의 성함
허경영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내가 서울서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경자. 영자는 허씨의 돌림자입니다. 돌림자. 그래서 허경영이 허라고 자. 근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서울을 중심으로 동경, 서경, 중국의 남경, 중국의 북경이 있잖아요. 그 서울만 센터포드예요. 그 동쪽에 있으면 동경, 서울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서울이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서울이 랜드마크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서울이 있으면은 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서울이 있잖아요. 동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동경. 그리고 이거는 동쪽에 있다 해서 동경입니다. 이게. 이거는 서중국에 중국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중국에 서경이 있어요. 여기 서경. 여기 남경이 있잖아요. 남경. 여기 북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경.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서울경자가 있죠. 그죠? 서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허경영, 허락허자, 허락을 맡았다. 서울을 편안하게 한다. 이거는 동서남북 수도를 편안하게 할 사람으로 와 있다는 거죠. 네. 이 허경영이라는 이름은 33핵입니다. 그런 특수한 그 에너지가 있어요. 내 이름 이제 불러보는 사람들이 많죠. 네, 궁금증을 조금씩 남기시고 계속 답변을 해주세요. 네, 그게 왜냐하면은 네.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방송이라 내 이름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그거는 유튜브에 이제 내가 자세히 설명하는데 정규 방송에서는 이야기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허경영에 대한 어떤 비밀이 지금 약 0.1%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또 허충재님의 그 부모님의 이름도 의미가 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시던데? 이름도 네. 특이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 이름을 보시면은 아버지가 허남건이거든요. 남쪽 남자, 권세권자. 그죠? 어머니 이름은 조계식이에요. 이 개수나무 월개수나무 개자거든요. 네. 이거는 심을 식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게 돼 있고 어머님도 일찍 가게 예정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 나라 조자거든요. 이게 남쪽 나라에 월계수 나무를 권세의 월계수 나무를 심는 것을 허락한다. 그 허락만 하지 길러란 말이 없잖아요. 심을 식자, 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남쪽 나라의 권세의 월계수 나무를 심는 것을 허락한다. 하늘에서 볼 때 남쪽 나라는 한반도예요. 그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은 빨리 가야 되는, 나를 낳아놓고 빨리 가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또 이 지수마을에서의 허충재님의 집안과 삼성 LG에 대한 인연도 있다고 하던데. 네, 우리 마을은 우리 허씨들이 1000년을 살았어요. 우리 마을에. 지수마을에요. 예, 지수마을이. 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 LG그룹의 창업주 고 구인혜 회장, 효성그룹의 창업주 고 조홍재 회장.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40대 기업, 그 가운데 굳건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삼성, LG, 효성 세 그룹의 창업주들. 이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 지수 사람이래. 지수 초등학교 동기 아닙니까? 지수 초등학교 동기? 놀라운 제보 확인을 위해 학교를 찾았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인 삼성, LG, 효성의 창업주들이 같은 초등학교를 다닌 게 사실이라면 이거야말로 특종 중의 특종. 교장 선생님께 사실 확인을 부탁드렸다. 오, 진짜 교장 선생님도 약간 재벌 같다. 과연 이곳에서 우리가 찾던 답을 들을 수 있을까?